한 주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스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의 이택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택스 대표께서는 네. 더위를 이겨내는 뭐 비방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는 AI로 하고 있습니다. AI는 에어컨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두 가지가 없으면 견딜 수 없어. 외워놨다 써먹어야지. 네. AI 알겠습니다. 예. 자,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인데 투기 세력들을 꽉 눌러가지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만은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가 의뢰해서 이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오신 거죠? 네.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후인 지난 금요일 8월 4일 날 조사했는데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310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8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지난 2일 정부는 투기지역 선정,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서민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예. 첫 번째 보기가 투기 세력을 막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 전망이었고요. 두 번째가 투기 세력을 막을 정도까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49.6%로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예.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이 30.3%로 5명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5대 3으로 긍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의 투기 근절 효과가 과연 있겠습니까? 효과적이겠습니다. 49.6, 50% 정도 되는 거고 네. 효과가 없겠습니다. 30.3. 잘 모르겠습니다. 20. 네. 긍정적인 전망이 절반에 가깝네요. 이분들 분류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로? 대책 발표 후에 주말에도 정부가 각 시중은행에 규제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다주택자 돈줄 죄기에 나섰는데요. 예. 연령별로 보면은 결혼은 했지만 주택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 30대가 가장 긍정적 전망이 많았습니다.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68.5%, 10명 중에 7명가량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두 번째가 40대였습니다. 54.2%, 역시 절반의 이상이 긍정적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또 50대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43.4%,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8.6%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는 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비교적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겪어왔기 때문에 네. 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와버렸어.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더 많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지역별로는 예. 광주, 전라 또 대구, 경북 쪽에서 긍정적 전망이 높았는데요. 광주, 전라 61.7%, 대구, 경북 54.7%. 반면에 경기, 인천, 서울 물론 절반은 넘긴 했습니다만 광주, 전라, 대구, 경북보다는 소폭 낮았는데요. 경기, 인천 53.4% 찬성, 서울 50.7% 찬성으로 나타났고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66.6%의 긍정 전망, 또 정의당 지지층 55.8%, 또 국민의당 지지층은 44.2%로 비교적 긍정적 전망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높았습니다. 55.3%가 부정 전망, 효과적일 것이다는 긍정 전망은 24.3%에 그쳤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혀서 나오네요. 네. 그럼 무당층에서는 뭐라고 혹시?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47.5%로 긍정적 전망 15.8%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가보죠. 지난주에는 상승세를 살짝 보였는데 이번 주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이번 주 8월 첫째 주 13주차 지지율인데요.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72.5%를 기록했고 부정적 평가는 20.9%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섰습니다. 예. 2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다시 반등했었는데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북한의 ICBM 발사 여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통령의 휴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주 초까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주 중반부터는 상승을 했는데 아까 언급했던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8월 2일 수요일이었거든요. 예. 수요일부터는 3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수요일 71.7%, 목요일 72.8%,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75.7%까지 반등을 했는데 주간 총집계는 1.5%포인트 하락한 72.5%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조직 운영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는 그럼 계속 올랐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 날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조직 운영 관련 보도가 확산이 됐는데 그날 75.7%로 주초에 비하면 뭐 대략 5%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통령이 휴가를 꼭 이럴 때 가야 되나 ICBM인지 뭔지도 터졌다는데 뭐 이때는 이제 내려갔다가 나름대로 부동산 대책과 국정원의 비위가 터질 때는 다시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변화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계속 연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만큼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50.6%. 물론 고공행진이긴 합니다만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16.5%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당이 2%포인트 오른 6.9%로 오랜만에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바른정당, 정의당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5.8%, 정의당이 5.7%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내부에 내용이 있어서 뭐 폭염보다도 거기가 더 뜨겁다고 아까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지난주에 2%포인트 정도면 많이 오른 셈인데 어떻게 이런 상승세가 있었죠? 그동안에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이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정당으로 좀 흩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안 전 후보를 지지했던 투표층이 국민의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7월 4주차에는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국민의당을 23.7%만 지지를 했었는데 지난 8월 1일 날에는 31.3%로 올랐고 또 3일 날에는 39.9%.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점차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면서 지지율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결국 뭔가 경선도 선거는 선거니까 선거 국면에 다가가니까 지지하는 분들이 다시 결집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을 하고 야당은 자당 소속의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 연동을 하게 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당내 여러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지지율 상승에는 긍정적인 연망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주춤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으면서 반사 이익을 좀 본 것 같은데요. 원래 보수 이슈가 등장을 하면 또 한국당 지지율이 늘 오르곤 했는데 지난주 주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당 혁신선언문 발표가 있었던 주 중반 이후에 그리고 또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조직 운영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4일 금요일 날은 14.3%까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네. 혁신선언문을 내놨는데 떨어지면 좀 난감하네요. 이건. 네. 1948년 건국절 논란도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박 인사 문제들에 대한 인사청사 문제 등이 빠져 있으면서 과연 이게 혁신 선언문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은 여전히 4위, 지난주에 3위를 기록했던 정의당은 5위로 하락을 했는데 거의 뭐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지난주에 서울시당위원장 사퇴 또 당 대변인이나 아니면 정책위의장 사퇴 소식이 있으면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정의당은 여전히 민주당의 이중대 아니냐면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좀 지지율이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 31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조사했고요. 총 접촉
시도는 55,753명, 최종 응답은 2,535명이 완료를 했고요. 응답률은 4.5%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와 방법 모두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으시고요. 네, 이택스 여론 리얼미터 이택스 대표였습니다. 한 주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스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의 이택스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택스 대표께서는 더위를 이겨내는 뭐 비방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는 AI로 하고 있습니다. AI는 에어컨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두 가지가 없으면 견딜 수 없어. 외워놨다 써먹어야지. AI 알겠습니다. 예. 자,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파리 부동산 대책인데 투기 세력들을 꽉 눌러가지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만은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가 의뢰해서 이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오신 거죠? 네,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후인 지난 금요일 8월 4일 날 조사했는데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310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8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지난 2일 정부는 투기지역 선정,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서민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예. 첫 번째 보기가 투기 세력을 막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 전망이었고요. 두 번째가 투기 세력을 막을 정도까지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49.6%로 2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고요. 예.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이 30.3%로 5명 1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5대 3으로 긍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투기 근절 효과가 과연 있겠습니까? 효과적이겠습니다. 49.6, 50% 정도 되는 거고 효과가 없겠습니다. 30.3. 잘 모르겠습니다. 20. 네. 긍정적인 전망이 절반에 가깝네요. 이분들을 분류를 해보면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로? 대책 발표 후에 주말에도 정부가 각 시중은행에 규제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다주택자 돈줄 제기에 나섰는데요. 예. 연령별로 보면은 결혼은 했지만 주택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은 30대가 가장 긍정적 전망이 많았습니다.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68.5%, 10명 중에 7명가량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두 번째가 40대였습니다. 54.2%, 역시 절반의 이상이 긍정적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또 50대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43.4%,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8.6%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는 했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비교적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와버렸어.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더 많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또 대구, 경북 쪽에서 긍정적 전망이 높았는데요. 광주, 전라 61.7%, 대구, 경북 54.7%. 반면에 경기, 인천, 서울 물론 절반은 넘긴 했습니다만 광주, 전라, 대구, 경북보다는 소폭 낮았는데요. 경기, 인천 53.4% 찬성, 서울 50.7% 찬성으로 나타났고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높았습니다. 66.6%의 긍정 전망, 또 정의당 지지층 55.8%, 또 국민의당 지지층은 44.2%로 비교적 긍정적 전망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긍정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전망이 높았습니다. 55.3%가 부정 전망, 효과적일 것이다는 긍정 전망은 24.3%에 그쳤습니다. 완전히 정부한 대로 뒤집혀서 나오네요. 네. 그럼 무당층에서는 뭐라고 혹시?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47.5%로 긍정적 전망 15.8%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가보죠. 지난주에는 상승세를 살짝 보였는데 이번 주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이번 주 8월 첫째 주 13주차 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계속 그 연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만큼 민주당 지지율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50.6%. 물론 고공행진이긴 합니다만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16.5%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당이 2%포인트 오른 6.9%로 오랜만에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바른정당, 정의당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5.8%, 정의당이 5.7%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내부에 내용이 있어서 뭐 폭염보다도 거기가 더 뜨겁다고 아까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지난주에 2%포인트 정도면 많이 오른 셈인데 어떻게 이런 상승세가 있었죠? 그동안에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이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정당으로 좀 흩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안 전 후보를 지지했던 투표층이 국민의당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7월 4주차에는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국민의당을 23.7%만 지지를 했었는데 지난 8월 1일 날에는 31.3%로 올랐고 또 3일 날에는 39.9%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분들이 점차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면서 지지율이 2% 지지율인데요.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72.5%를 기록했고 부정적 평가는 20.9%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섰습니다. 예. 2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다시 반등했었는데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북한의 ICBM 발사 여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휴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주 초까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주 중반부터는 상승을 했는데 아까 언급했던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8월 2일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부터는 3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수요일 71.7%, 목요일 72.8%,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75.7%까지 반등을 했는데 주간 총집계는 1.5%포인트 하락한 72.5%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조직 운영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는 그럼 계속 올랐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국정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조직 운영 관련 보도가 확산이 됐는데 그날 75.7%로 주초에 비하면 뭐 대략 5%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꼭 이럴 때 가야 되나 ICBM인지 뭔지도 터졌다는데 뭐 요때는 이제 내려갔다가 나름대로 부동산 대책과 국정원의 비위가 터질 땐 다시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변화가 어떻습니까?